반갑습니다. 골프 박사 박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타수를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일단 드라이브가 똑바로 안 가고 그 다음에 멀리 안 가고 이래서 이제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습생들 하시는 걸 보면은요, 드라이브만 예를 들어 한 1시간 반 연습을 하면은요 거의 드라이브를 1시간 정도 칩니다.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 자세가 드라이브가 똑바로 가는 이런 자세가 됐을 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요, 똑바로 가지 않는 이런 스윙 자세를 갖고 있는데 연습을 오랫도록 하게 되면요 그 안 좋은 동작이 몸에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드라이브가 똑바로 안 가시는 분, 특히 이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보통 우리 아마추어의 한 80~90%가 공이 슬라이스가 납니다. 슬라이스가 나는데 슬라이스 원인에는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은 더욱이 공이 멀리 안 가죠. 왜냐하면은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리니까 공이 쭉쭉 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도 줄게 되고 이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드라이브가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과연 본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지 요걸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슬라이스에서 가장 많이 나고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고쳐지는 분야가 바로 아웃인 스윙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배우실 때는 인아웃 스윙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이제 아웃인 스윙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죠. 이 아웃인 스윙은 슬라이스가 나지 않으면은 또 악성 훅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치기도 사실 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아웃인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릴리즈가 안 돼 가지고, 릴리즈란 말은 이렇게 손이 크로스 되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바로 그냥 이렇게 때려서 헤드가 열려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라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이 스펙이, 여러분들 이 샤프트 강도가 R 있고요, 레귤러라 그러죠. 레귤러 R이 있고 그 다음에 SR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S가 있고 좀 더 강한 채는 이제 X라 그러죠. 엑스트라 X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스펙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R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보면 조금 샤프트가 부드럽죠. 낭창낭창 이렇게 낭창낭창 하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파워가 넘치는 분들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분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채를 쓰게 됐을 때는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내 스윙 스피드보다 더 강한 채를 썼을 때 그때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그건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위치죠. 공을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왼발에 이렇게 두고 안 칩니까? 그죠? 왼발 발꿈치 쪽에 이렇게 두고 치는데 그걸 이제 보시면 어떤 분들은 보면 조금 안쪽으로 당겨 놓고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 위치만 살짝 바꾸면은요, 좀 더 밖으로 내고 치고 이러면 쉽게 고쳐집니다. 아웃인 스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슬라이스가 되죠. 공이 깎여 맞아서 생긴다 그럽니다. 그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헤드가 같은 길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릴리즈가 돼주고 이래 하면은 공이 똑바로 갑니다. 또 멀리도 가고요. 그래 하는데 보통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백스윙에 같은 길보다도 앞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래 앞쪽에서 와서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 임팩트 될 때 이렇게 깎여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공이 쭉 뻗어나질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이런 이제 슬라이스가 있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첫째, 팔로 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로.
우리가 보통 몸통 회전이라 그러죠. 허리가 돌고 백스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돌고 내려오면서 임팩트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팔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먼저 간다. 예. 다시 말해서 상체 회전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깎아치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상체가 먼저 돌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서 오게 되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이 손목이, 오른쪽 손목이 꺾이는 현상을 힌지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뒤로 꺾여져 있죠. 이 동작이 다운스윙 때 빨리 펴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갔던 이제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오른쪽 손목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손목이 이렇게 빨리 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갔던 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펴지니까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헤드가 앞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깎아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체가 빨리 열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체가 빨리 열리는 경우와 예, 손목을 빨리 펴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아웃인 스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멀리 씁니다. 이 거리가요, 공하고 이 스탠스를 잡았을 때 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습니다. 팔을 이렇게 쭉 뻗어치죠. 자, 이렇게 치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공이 안 맞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팔을 뻗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전형적으로 아웃인 스윙을 하게 됩니다. 팔로만 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자, 제가 그 방법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서서요.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날아가죠. 예, 이렇게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렇게 멀리 섰으니까 다운스윙 때도 팔을 뻗어서 멀리서 와야 됩니다. 멀리서 와야만이 공이 컨택이 바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손목을 빨리 쓰게 되는 거죠. 빨리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치냐 하면은 굉장히 가깝게 씁니다. 이렇게 예, 주먹 하나가 여기 들어갈 정도로만 예, 잡고,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쭉 뻗어치면 공이 안 맞겠죠, 그죠? 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예, 어느 정도 아웃인 스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깝게 씁니다. 가깝게 쓰시고요. 이렇게 멀리 서서 팔로 칠 때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아웃인 스윙을 고치려고 하면은 첫째, 멀리 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 몸하고 공하고의 거리가 너무 이렇게 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 가깝게 서십시오. 이렇게 가깝게 서시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예, 똑바로 갑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 나오고요, 거리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웃인 스윙으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첫째, 본인이 예, 이렇게 그립하고 내 몸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탁 갔을 때 이 손목을 먼저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내려와 보십시오. 내려와서 이렇게 릴리스 동작을 해보게 되면은 아웃인 그 스윙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인 스윙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은요, 공이 바로 안 가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면 거리도 짧게 가게 되죠. 일단 이런 아웃인 스윙이 되는 분들은 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가깝게 서서 치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팔꿈치가,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탑에 갔을 때 다시 붙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게 이렇게 뻗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아웃인 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교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아웃 스윙을 하는데도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릴리즈가 안 되는 경우죠. 헤드가 올라가서 임팩트 때는 이 손이 서로 크로스 되죠.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갑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임팩트가 안 돼 가지고 생기는, 릴리스 동작이 안 돼 가지고 생기는 슬라이스는 거의 대부분 어깨가 따라가죠. 팔이 가니까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 때 튕겨주는 느낌 있죠. 이렇게 해서 헤드가 먼저 가게끔 이렇게 툭 튕겨줄 때 손이 서로, 지금 왼손이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손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 등이. 자, 이렇게 해서 손이 서로 크로스 됩니다. 이 릴리즈, 이걸 릴리즈 동작이라 그러죠. 이 동작이 안 돼서 이제 슬라이스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릴리스 동작이 잘 되려 그러면은요, 첫째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탑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코킹도 안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이 코킹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에 힘을 많이 써서 그래요. 손목에 힘을 쓰면 어떻습니까? 이쪽 팔꿈치, 어깨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 갈 때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갑니다. 부드럽게 가고, 그 다음에 임팩트 때 손목에 힘이 빠져야 이렇게 릴리스 동작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공의 방향에 대해서는요, 이 그립 하나 가지고도 슬라이스도 잡을 수 있고 훅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팩트가 안 되고 릴리즈가 늦은 사람들은 스트롱 그립이라 그러죠. 스트롱 그립은 왼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요 너클이라 그러잖아요. 주먹을 딱 쥐면 요 부분요, 너클, 정권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너클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손을 왼쪽 그립을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롱 그립이라 그러죠. 이렇게만 잡아줘도 릴리스 동작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 릴리스가 안 돼 가지고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스트롱 그립, 요거 꼭 기억하시고 조금 감아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그립을 잡지 않더라도요, 오른손, 다시 말해서 오른손 그립도 굉장히 중요한데, 왼손을 위크 그립으로 그냥 잡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오른손을 좀 더 열어줘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보통은 우리가 정상적인 그립은 이렇게 덮어주죠. 오른손을 이렇게 덮어주죠. 이거를 오른손을 조금 더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릴리스 동작이 자연스럽게 또 좀 빨라집니다. 이런 이제 임팩트 때 릴리스 동작이 잘 안 돼 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자, 왼손을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좀 더 열고 잡으시든지, 왼손은 정상 그립으로 잡고요, 오른손 그립을 약간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릴리스가 제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또 좀 생기는 게, 자기 스윙 스피드보다 더 강한 채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드라이브는 이제 스펙이 있죠. 레귤러라 그러는 이제 R대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SR이죠. 레귤러와 스티프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SR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S대라 그러죠. 스티프 S도 있고요. 물론 그 위에 또 이제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가 좀 많이 나오고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X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아마추어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요, X 쓰기는 힘들고요. 그나마 이제 파워가 좀 있다라는 분들은, 스피드가 좀 나시는 분들은 이제 S대 정도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m 정도 이렇게 드라이브가 가시는 분들은 SR 정도 쓰시면 되고요.
230 이상 가면 S대 쓰시고요. 그 다음에 200을 채 안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R을 쓰셔야 됩니다. R대를 쓰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드라이브가 200을 안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예, 드라이브가 200m를 채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샤프트는 이 강도에 따라서 탑에 갔을 때는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지고요. 임팩트 순간에는 반대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요. 보이죠?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탁 닦일 때 맞아야 되거든요. 받쳐준다 그러죠. 예, 그래서 샤프트의 탄력으로 보통 우리가 스피드가 조금 부족해서 200을 안 가시는 분들도요, 이 R대를 쓰시면은요 200 정도는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펙으로 쓰셔야 좀 더 거리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프트가 거리 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주변에 내 친구도 그럽니다. 이 파워는 분명 R대를 써야 될 사람인데 굳이 SR이나 S대를 고집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공이 똑바로 안 가죠. 다 슬라이스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휘어졌다가 다시 내려와서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반대로 탁 받쳐줘야 되는데 이 샤프트가 딱딱하니까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겠죠. 그리고 거리가 덜 갑니다. 이게 적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체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 헤드 스피드가 좀 약하신 분들은요, 부드러운 드라이브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R대를 쓰셔야 되고요. R대도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또 좀 더, R2라 그러죠. 좀 더 부드러운 이런 샤프트를 가진 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스피드에 맞는 스펙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 친구 중에도 이거 R을 써야 되는데 SR 굳이 고집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공이 많이 안 가요. 많이 안 가고 밀려요, 자꾸. 밀린다는 말은 슬라이스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R대를 안 쓰나? R대 쓰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뭐 낭창낭창하니 뭐 나는 파이더라 이렇게 해요. 예,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낭창낭창하는 채가 오히려 거리를 내줍니다. 그건 파워가 상당히 스피드가 빠르고 강한 사람이 낭창낭창한 걸 쓰면 방향성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피드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는요, 낭창낭창한 채를 쓰셔야 거리도 나고 방향도 좋아집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펙을 쓰자. 예,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래야 거리도 좀 더 많이 나고 또 방향성도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라이버 슬라이스 내지 않고 똑바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